태국 캄보디아 분쟁 심층 분석, F-16 작전의 배경과 의미. 2025년 8월 어느 날 밤, 태국 공군 F-16 전투기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 영토 내 카지노 시설이었습니다. 군사기지도 무기공장도 아닌 카지노. 태국 정부는 안보 위협 시설 제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작전에 더 깊은 배경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연 왜 카지노가 표적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것이 30년간 이어진 두 정치 세력의 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오늘 이 사건의 전말을 추적합니다. 모든 것은 2025년 5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양국 군대가 충돌합니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했습니다. 국경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외교적 해결이 시급했습니다. 6월 15일, 이날 태국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실권자 훈센 전 총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통화였습니다. 통화 시간 9분 6초. 그러나 이 짧은 통화가 이후 모든 상황을 바꾸게 됩니다. 3일 후 이 통화 내용이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패통탄 총리는 훈센을 삼촌이라 부르며 친밀감을 드러냈고 자국 군 사령관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준비하겠다는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발언들은 태국 내에서 외교적 문제로 급부상했습니다. 7월, 결국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총리를 직무 정지시킵니다. 새로운 총리로 아누틴 찬위락군이 취임했습니다. 그는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강경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7월 24일, 12월 10일, F-16 출격. 신정부의 첫 번째 대외 행동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지역 카지노 시설들이 공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째, 누가 통화를 유출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나? 둘째, 왜 군사시설이 아닌 카지노가 표적이 되었을까? 셋째, 이것이 단순한 안보 작전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가? 공습 표적이 된 카지노 시설, 그 정체를 파헤쳐봅니다. 외형상 이것은 일반적인 관광 카지노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유흥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보고서들은 지속적으로 이 지역을 지목해왔습니다. 중국계 온라인 사기 조직의 활동 거점이라는 것입니다. 태국 정부는 자국민 온라인 사기 피해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이 캄보디아 영토에 위치해 있어 직접적인 단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죽번의 벽이 존재했습니다. 더 깊은 분석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카지노들이 캄보디아 권력 핵심부와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 그 수익의 흐름이 비공식적인 자금 통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충돌을 이해하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6년 9월 19일, 태국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당시 총리였던 탁신 친나왓은 뉴욕에서 UN 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권력을 잃은 탁신에게 손을 내민 것은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였습니다. 훈센은 탁신이 받아들입니다. 2009년 11월 10일, 더 나아가 캄보디아 총리의 특별 경제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망명자를 정부 고위직에 앉힌 것입니다. 이는 태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훈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 이 관계는 개인적 친번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상호 이익에 기반한 스트래티직 동맹이었습니다. 탁신 가문에게 캄보디아는 정치적 피난처였습니다. 언젠가의 복귀를 위한 후방 기지였습니다. 훈센에게 탁신의 네트워크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투자 유치, 경제 개발, 특히 국경지역 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지역의 카지노 시설입니다. 이것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2023년, 약 15년간 이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서로의 정치적 필요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실리 중심의 동맹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카지노 등 국경 경제가 증가했고 양측 권력층은 이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다. 2023년, 탁신의 딸 패통탄이 태국 총리로 취임합니다. 친나왓 가문의 정치적 복귀였습니다. 이는 훈센에게 유리한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동맹 가문이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까? 그러나 2025년 6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2025년 6월 15일의 통화는 국경 충돌 후 긴장 완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통화는 녹음되었고 3일 후 공개되었습니다. 누가 유출했는가?
대부분의 분석은 캄보디아 측을 지목합니다. 녹음 가능한 위치에 있었던 측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도적 유출이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추정합니다. 첫째, 패통탄 정부를 약화시키되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계속해서 유화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든다. 둘째, 스캔들로 인해 태국 정부가 국경 문제에서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셋째, 카지노 등 국경 경제시설에 대한 단속 압력을 완화시킨다. 요컨대 동맹 정부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과 정반대로 전개되었습니다. 패통탄 정부는 약화된 것이 아니라 교체되었습니다. 친나왓 계열은 권력을 잃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것은 보수 강경파였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이전 정부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택했습니다. 유화적 관계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강경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지노 단속 압력은 약화되긴커녕 직접적인 군사 작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태국 내부 정치 역학에 대한 과소평가, 보수파의 반발력에 대한 오판,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민족주의적 반응을 촉발할 것이라는 예측 실패. 결과적으로 가장 다루기 쉬운 동맹을 제거하고 가장 위험한 억수를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12월의 공습작전을 다층적으로 분석합니다. 공식 발표는 드론 통제시설 제거였습니다. 국경 안보 위협에 대한 명분입니다. 카지노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과 연결된 권력층의 경제적 기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된 표적 선정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 이 작전은 신정부의 강경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보수층이 원하던 강한 리더십의 과시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양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과거의 협력 관계는 종료되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또한 통화 유출이라는 행위에 대한 대응 신호로 이해됩니다. 이 작전은 단일 목적의 군사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안보 명분 확보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 다층적 전략이었습니다. 한 번의 작전으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효과를 동시에 거둔 것입니다. 작전 이후의 상황을 추적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민족주의적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외부 위협에 맞선 결속을 강조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한적이지만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외교 전략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실질적 문제는 경제입니다. 국경지역 경제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카지노 운영 중단, 무역 차단으로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권력층의 스트래티직 절정이 일반 시민의 삶에 미친 직접적 영향입니다. 태국 신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국내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에 성공했고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외교 관계 관리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국 관계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대화의 필요성은 있으나 양측 모두 국내 정치적 제약으로 유연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갈등의 향방은 양측의 스트래티직 절정과 국제사회의 중재 요력에 달려 있습니다. 9분 간의 통화가 30년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군사 작전이 발생했고 경제가 마비되었으며 수천 명의 삶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 스트래티직 판단의 필요성, 그리고 정치적 결정의 사회적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태국 캄보디아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더 깊은 있는 국제정세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태국 캄보디아 분쟁 심층 분석이었습니다.